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조용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과연 내가 늙어서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어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은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의 본질과 삶의 진리를 깊이 성찰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생께서 깨달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늙어서 기댈 곳은 결국 이 네 가지뿐이다. 자식도 아내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서운하거나 쓸쓸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를 거야 하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자식들 숙제를 챙기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의 꿈은 뒤로 미뤄두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사랑이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돌이켜 보십시오. 언제부터였을까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진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이런 변화들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이제 정말 늙었구나.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70대의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잃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을 써서 건강을 사려고 하네. 정말 어리석었어. 여러분도 혹시 그런 후회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60세가 넘어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하셨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며 몸을 관리하셨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에게 인사를 해 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하면서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라디오 체조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십시오. 혼자 사신다고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내 몸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충분한 잠을 주무십시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좋은 잠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는 소중한 몸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여러분만의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두 번째, 평생 배운 지혜.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공부하며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들을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어리바리했던 시절,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자녀를 키우면서 밤잠을 설쳤던 날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버텨냈던 힘,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어왔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책으로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찾는 정보와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언제 그렇게 해야 하는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내가 살면서 배운 건 스마트폰에 없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 어려울 때 버티는 법, 행복을 찾는 법, 이런 건 직접 겪어봐야 아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혜는 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져보십시오. 꼭 어려운 것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젊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전해 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보물이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평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야 진정 늙지 않는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편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자식이 학교에 들어갈 때 걱정, 취업할 때 걱정, 결혼할 때 걱정,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걱정. 언제나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걱정한 것들을 적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일어난 건 10%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0%는 그냥 내가 혼자 만들어낸 걱정이었어요.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행복했다면 하는 후회가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 보십시오. 오늘도 해가 떠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포근한 이불, 평온한 하루.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여유.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평화로워도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돈이 전부는 아니어도 꼭 필요한 거더라고.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러워.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 여유라는 것이 반드시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경제적 여유는 최소한의 안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병이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가진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혜택들. 생각보다 우리에게는 많은 안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 지혜입니다. 둘째, 소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던 아껴 쓰는 지혜를 이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셋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해주거나 취미를 활용한 작은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과 돈 문제로 갈등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키울 때 들인 시간과 사랑을 생각하면 그들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한 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좋은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검소함은 덕이다. 하지만 지나친 인색함은 독이다. 필요한 곳에는 쓰시되 헛된 곳에는 쓰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마시고 허영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 때 마음은 이미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건강한 몸, 평생 배운 지혜, 마음의 평화, 그리고 경제적 여유.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다른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가꾸고 키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효도를 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안부를 여쭈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뵈었습니까? 배우자가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나이 드는 것이 처음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해 주십시오. 대신 이 네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게 인사하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현명하게 살아가십시오. 있는 것에 감사하되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하나로 합쳐져 진정한 지혜가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미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작가가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60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꿈을 꾸어 보십시오. 작은 꿈이라도 좋습니다.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년배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록 자주 연락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의 안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강인한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 평생 배운 지혜, 마음의 평화, 경제적 여유.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당당하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기반입니다. 이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 배우자에게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과업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점심시간에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 보십시오. 새로운 지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에 대한 작은 기대를 품어 보십시오. 내일은 뭘 해볼까? 하는 설렘을 가져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기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고 품위 있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